반갑습니다. 문법 정복할 수 있다. 연암국어원장 김선영입니다. 오늘은 김봉수 파이널 2-2 1월 16일 토요일 1월 17일 일요일에 우리 연암 친구들이 학원에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쳤던 모의고사입니다. 아무래도 김봉수 파이널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배웠던 파생법, 우리 저번 주랑 저저번 주에도 파생어에 대해서 살짝 공부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자, 약간 파생법 중에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파생법, 그리고 겹받침 어근이 왔을 때의 파생법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리고 영상에 대한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가 수업 중에는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서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 다른 선생님들도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존댓말보다는 편안하게 수업처럼 좀 해달라는 이제 의견이 물론 많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평상시에 수업하듯이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은요, 학원에 직접 이야기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해서도 학원에 피드백을 주신다면은 저희가 당연히 반영을 해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맞춰서 맞춤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해볼게요. 1번 문단이에요. 들어가 볼까요? 짠! 참아는 어원적으로 참다라는 용언의 어근에 아라는 접사가 붙어서 형성된 단어 파생어라고 생각되기 쉬워요. 그렇지만 지금은 단일어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하죠. 많이는 많다의 어근에 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형성된 단어로 파생어에 속한다. 자, 우리 여기서 이게 왜 파생어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안 돼요. 파생어는 어근의 의미가 첨가돼서 자, 이런 접사가 붙어서 파생어가 된 단어가 있지만 어근이 원래 가지고 있던 품사가 전이 되면서 파생어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파생어에 속하며 어근의 원래 형태를 밝혀서 적는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자, 좀 우리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2번 문단입니다. 우리말의 표기는 기본적으로 한글 맞춤법 1항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따른다. 한글 맞춤법에 1항에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은 발음에 따라서 적는 것을 의미하고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은 시각적으로 읽기에 편하도록 자, 다 같이 비출 거. 각 형태소의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단일어뿐만 아니라 어근끼리 결합한 합성어나 접사에 의해서 형성된 파생어도 이를 기반으로 정해집니다. 파생접사와 관련한 한글 맞춤법 세부 규정에는 용언의 어근에 접사, 이나, 자, 이런 것들은 흔한 접사들이야. 붙어서 명사로 된 것들이나 접사, 이나, 히가 붙어서 흔한 부사로 바꾸는 접사들이죠. 부사로 된 것은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단다. 이 원칙에 해당하는 접사들은요. 저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나 다른 색깔로 형광펜 쳐볼게요. 이 원칙에 해당하는 접사들은 생산성이 높아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빈도가 높은 것들이다. 자, 다시 말해서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 흔히 붙는 접사들이야. 흔한 접사들. 단 용언의 어근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고 할더라도 그 어근에 자, 되게 또 중요한 말 나와요. 본뜻과 멀어진 단어는 원형을 밝혀서 적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위에서 흔하게 쓰이는 접사는 본뜻을 밝혀서 적으라고 얘기했었어. 다시 말해서 형태를 밝혀 적으라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이나음이 쓰이더라도 본뜻과 너무 멀어졌으면 그냥 발음대로 적으라는 거죠. 자, 예문으로는요. 목걸이가 있습니다. 목걸이라는 것은 목에 걸다, 목이 걸리다, 걸다에서 왔지만 이 목걸이라는 것은 목병이잖아요. 우리가 목에 거는 장신구, 목걸이, 넥클리스 그게 아니잖아요. 자, 만약에 이게 목에 거는 장신구라면 목걸이로 적는 게 맞습니다. 자, 밑에 문단이에요.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되는 명세 파생 접사나 이나 히 이외의 부상 파지 접사는 자, 이거 뭐 어떤 거? 이외의 다시 말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접사더라. 그래서 즉 흔히 쓰이지 않는 접사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빈도가 현저히 낮아요. 이처럼 생산성이 떨어지는 파생 접사가 붙은 단어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다 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주검은 어원적으로 어근 죽다와 접사, 되게 특이한 접사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네, 그냥 발음대로 적어줘라 이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 외에도 명사나 용언 어근 뒤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파생접사가 붙어서 형성된 말은요. 자음으로 시작된 파생접사는 명사나 용언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러나 용언 어근의 끝소리가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겹받침일 때 앞에 자음이 만약에 발음이 되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널찍하다라는 게 예문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요거 필기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필기를 만약에 놓치셨으면요. 잠깐 멈춤을 하시고 필기하시고 다시 넘어오시면 됩니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파생접사 중에서 우리 뭐 정리해볼까? 어떻게? 발음대로 표기. 발음대로 표기하는 경우를 필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 첫 번째, 이나 이외의 흔하지 않은 접사가 붙었을 때입니다. 자, 어떤 것들? 이나 혹은 미음 이외의 이 말이죠. 자, 흔하지 않은 접사가 붙을 때는 어떻게 한다? 네, 발음대로 표기한다 이겁니다. 되죠? 자, 그럼 예문을 한번 볼게요. 예문은 있죠? 맞이하다 플러스 마중. 웅이라는 특이한 접사가 붙어서 이렇게 됐다. 자, 그리고 아까 죽엄 나왔죠? 죽엄은 엄은 죽다에만 붙은 게 아니야. 묻다에도 붙어요. 그래서 무덤 엄입니다. 우리 막다에 붙어서 막에 있죠. 막에는 에라는 접사가 붙었습니다. 자, 굉장히 특이한 접사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이에요. 흔한 접사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어근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본뜻에서 멀어짐입니다. 자, 아까 예문으로 나왔던 것은 목에 거는 장신구가 아니고 목에 걸린 병에 이가 붙었지만 어떻게? 목걸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놀다에서 왔거든요. 자, 근데 본뜻이 너무나 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름이라고 적죠. 음이라는 흔한 접사가 붙음에도 말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3번. 어근이 가지고 있었던 어원을 뭐 할 수 없을 때? 추리할 수가 없을 때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가 붙었지만 설거지라는 말, 설걷다라는 말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죠. 자, 그러면 어떻게? 발음대로 설거지 이가 붙었어 할지라도. 자, 그리고 문을 연 것 같아요.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그래서 발음대로 문열이. 문을 열었이. 이거 문 여는 사람일까? 아니야. 동물의 첫째 새끼를 문열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어때요? 도대체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냥 막 만들어낸 것 같거든요. 자, 이런 것처럼 세 가지 여러분들이 이걸 또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겹받침 어근과 파생접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죠. 자, 겹받침 어근과 파생접사도 다시 좀 올려서 필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겹받침 어근은요, 이렇게 받침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앞받침으로 소리가 날 때가 있고 뒷받침으로 소리가 날 때가 있겠죠. 자, 어떻게 표기하는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게 있겠죠? 발음대로 표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형태를 살려서 표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발음대로 표기하는 방법은요. 앞소리로 발음이 났을 때야. 형태 살려 표기하는 건 뒷소리로 발음이 났을 때죠. 그림을 그려볼까? 요렇게. 자, 그럼 우리 예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앞소리로 발음하는 거 뭐가 있을까? 넓다. 어떻습니까? 넓다가 아니고 원래 넓다잖아요. 그래서 잘못 찍었어.
앞소리로 발음이 나죠? 자, 그러니 어떻게 적더라? 널 따라타 널 찍하다 필기해. 자, 그러면 할따는 어떻게 발음이 됩니까? 핫다예요, 할따예요? 할따죠. 그래서 할짝거리다. 여러분들 얇다예요, 얇다예요? 이거 발음 다 알고 있잖아. 얇다. 앞소리로 소리가 나지? 얄팍하다였습니다. 자, 그럼 빗소리로 소리가 나는 경우 형태를 살려서 표기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지. 다리가 굵다. 우리 리을 기억 발음은 뒤에 걸로 소리 나잖아요. 자, 그러면 굵다랗다 굵직하다. 자, 작거리다도 한번 해볼까? 각 뒷소리로 소리가 나죠? 각작거리다. 우와, 정말 신기하다, 그죠? 자, 왜? 이거 봐봐. 똑같은 거리다가 만났고 똑같은 거리다가 만났잖아. 그죠? 자, 그런데 왜 얘는 어떻게 뭐야? 얘는 왜 발음대로 적어? 근데 얘는 이거 뭐야? 그죠? 발음대로 적었잖아요. 그래서 원형을 살렸잖아. 그래서 작거리다가 만났습니다. 작거리다. 똑같은 작거리다가 만났는데 이렇게 다르고, 그다음에 또 직하다가 만났잖아요. 근데 얘는 발음대로 적었고 얘는 형태로 살렸잖아. 다라타 또한 그렇죠. 그죠? 이렇게 해서 겹받침의 발음을 아는 게 또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자, 우리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넓다가 넙으로 발음되는 경우 여러분들 합성어 1개, 넙둥글다. 파생어 2개, 넓적하다, 넙죽하다 공부한 적 있죠? 요건 아마 의문의 변동에서 겹받침 발음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자음군 단순화에서 공부를 했었을 것 같아요. 자, 넙죽하다, 넙적하다. 얘들은 왜 이렇게 적었을까? 넙으로 발음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넙둥글다는 쓰지 않겠습니다. 걔는 합성어이기 때문에 원래 원형을 살려 적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해하시겠습니까? 반드시 필기하시고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파생접사 공부했습니다. 또 겹받침 만났을 때 어떻게 필기, 어떻게 표기하는지도 했습니다. 자, 우리 그럼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1번입니다. 자, 우리 기억은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고, 니은은 어법에 맞도록 합니다. 입니다. 자, 그럼 요거 어떻게 풀까? 정답은 누르릉 1번입니다. 봄눈과 지우개는 모두 자, 기역과 니은을 함께 충족하는군 이렇게 돼 있죠. 기역은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거라서 봄눈 맞죠? 봄눈으로 소리 나고 지우다게 어떻게 다 소리 나는 대로 표기가 되잖아. 근데 어법을 살린 것도 맞다? 왜? 원형이 봄과 눈이잖아요. 지우다의 지우와 개잖아요. 그래서 두 개 다 충족한 게 맞네요. 재미삼아서 우리 2번도 한번 볼까요? 자, 봄눈과 끄트머리는 여기 위에 올라가 봐봐. 끄트머리. 끝 플러스 음머리죠? 되게 특이한 접사가 붙어 있네요. 모두 기역만 충족하고 니은은 모두 때문에 틀린 거예요. 모두 때문에 기역만 충족하고 니은은 충족하지 않는 군, 즉 어법에 맞도록 하면 지키지 않는 군. 봄눈이 왜 어법에 맞지 않습니까? 어법에 맞잖아요. 왜? 원형 살렸잖아요. 그래서 원래 원형을 살렸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습니다. 12번으로 들어가 볼게. 위글을 바탕으로 해서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가 않은 것은 A, 익히 들었다가 있어요. 자, 여기 나오는 히는 어떻습니까? 자, 생산성이 매우 높은 접사죠? 됐고, 그래서 이 12번에 1번 A의 익히는 세 단어를 만들어내는 생산성이 높은, 빈도가 높은 접사가 부사를 형성했기 때문에 원의 원형을 밝혀 적었다. 맞죠? 자, 12번에 B 보겠습니다. 잠이 오는 느낌을 뜻하는 졸음은 어근졸에 접사 음이 붙어서 형성된 단어입니다. 흔한 접사잖아. 자, 그래서 2번에 B의 졸음은 어근에 음을 붙여 형성된 명사고 어근의 본뜻도 그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었습니다. 틀린 거 없습니다. 자, 3번에 C 위로 올라갈게요. 마주보다에서 마주는 어원적으로 맞다에 플러스 우나 오가 붙었습니다. 3번 마주는 세 단어를 만들어내는 빈도가 낮은 접사라고. 여러분 우, 오 못 들어봤잖아요.
부사를 형성한 경우도 많습니다.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D. 꽤 얄다란 뜻을 지니 얄다랗다. 우리 아까 했던 거죠. 자, 4번도 맞습니다. 정답은 두루두루두루 5번입니다. 노름은 생산성이 낮은 접사가 아니죠. 노름은요, 놀다의 음이 붙은 거예요. 사실 생산성이 매우 높은 이유나 중에 하나지만 본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본뜻에서 멀어져서 네, 생산성이 낮은 접사처럼 발음대로 적은 거죠. 13번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13번을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격조사와 보조사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좀 돼 있으면 좋아요. 자, 요거 나도 얘 약간 필기 좀 해야 돼. 조금만 필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격조사에는요, 종류가 크게 3가지가 있어. 먼저 자격만을 주는 격조사, 그리고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서 보충된 의미를 부여해주는 보조사, 그리고 접속조사, 연결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격조사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격조사는요, 주격 조사입니다. 두 번째는 목적격 조사입니다. 세 번째는 복격 나옵니다. 복격 조사. 네 번째는 서술격 조사입니다. 5번은 관형격 조사예요. 6번은 이해가 안 나올 수 없죠? 부사격 조사입니다. 7번은 부르는 조사, 혹격 조사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볼게요. 주격 조사는요, 주어로 만들어버리는 자격을 주는 조사예요. 자, 그래서 이나 가나 아니면 장소가 주어가 됐을 때는 에서도 될 수 있고 높임이면은 깨서가 있습니다. 목적격 조사는요, 대상이 되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을과 리을이 있다. 복격 조사는 이와 가가 있는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 어느 서술어 뒤에서 되다와 아니다라는 서술어 앞에서만 있습니다. 서술격 조사는 이다 아니면은 다죠. 관역격 조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사격 조사 얘가 많아. 일단 장소 어디에, 시간 몇 시에, 장소 어디로, 이렇게 시간과 장소에 해당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건네받는 사람 누구누구에게, 어디에서. 자, 그리고 비교의 의미도 다 부사격 조사예요. 누구누구와. 내가 얘만 왜 이렇게 했을까? 다시 필기를 해볼까? 누구누구와 혹은 과. 선영이와 태희는 닮았다 할 때 닮다, 와 닮았다, 이게 와가 부사격 조사입니다. 비교 부사격이에요. 비교했을 때 닮았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 뭐뭐보다, 뭐뭐만큼 비교 부사격입니다. 자, 요런 게 바로 부사격 조사고요. 또 인용을 말하는 조사라고, 간접 인용, 얘들도 조사입니다. 부사격 조사는 요런 것들이에요. 시간, 장소, 건네는 사람, 이런 것들, 혹은 뭐 비교의 의미. 자, 그리고 혹격 조사는 누구아, 민욱아, 혹은 민수야,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중세시대 때는 높은 사람을 부르는 하도 있었습니다. 이게 격조사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보조사는 따로 정리하기는 힘들지만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은가는 다른 것들과는 다르다 이거야. 나는 사과는 좋아해. 이 말은 다른 거는 싫다는 뜻이겠죠? 아니면 뭐뭐도, 뭐뭐조차, 뭐뭐뿐, 청자를 존대해주는 뭐뭐요, 이런 것들이에요. 자, 등등 말고도 많습니다. 뭐뭐커녕, 뭐뭐밖에, 뭐뭐대로, 뭐뭐만, 많습니다. 보충 의미가 숨어 있더라 이겁니다. 자, 마지막 접속 조사는요. 접속 조사는 단어나 혹은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죠. 뭐뭐와 과, 너하고 나하고 등등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 이와 과랑 이와 과가 다릅니다. 다른 겁니다. 얘는 비교의 의미나 누구누구가 더 부러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얘는 어때요? 네, 뭐 영희와 철수와 걸어간다 뭐 이런 거 있죠?
나는 뭐 배와 사과를 좋아한다 할 때 동등한 자격으로 이어주는 걸 우리는 접속조사라고 합니다. 자, 공부를 좀 했습니다. 13번 들어갈게요. 보어란 주어와 서술어만으로 뜻이 완전하지 못한 문장에서 불완전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문장 성분인데 우리말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거 나옵니다. 밑줄 꺼주세요. 서술어 되다 아니다의 보어를 요구됩니다. 다른 서술에는 보호가 필요가 없어요. 자, 단 이 서술 앞에는 보호 대신에 부사가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 기억 보도록 할까요? 되다 있지만 이 맛있게는 이 보호라는 것은요. 생긴 게 체언 플러스 기본적으로 이나 가가 붙으면 돼요. 자, 근데 맛있게 얘는 네, 부사어죠. 자, 그리고 물론 품사로 따지면은요, 맛있다라는 형용사긴 합니다. 자, 니은입니다. 나를 배신한 그는 친구도 아니다. 선생님, 도가 붙었습니다. 이거 보조사잖아요. 보조사는 격조사 그냥 대신 쓴 거야. 사실 요거를 격조사로 바꿔보자. 어떤 의미로 될 수 있어? 나를 배신한 그는 친구가 아니다다나. 친구가 아니다. 자, 보조사를 가지고 자격을 볼 수는 없지만요. 격조사로 대체해 보니까 얘가 사실은 친구가 아니다라고 충분히 추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어죠. 디귿, 그 탁자는 다원형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들 으로 아까 뭐였어요? 으로 어디 있지? 여기 있죠? 자, 으로는 어디 있나? 으로 어떻습니까? 부사격 조사죠? 자, 부사격 조사 으로기 때문에 얘는 복격 조사가 아니잖아요. 타원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요. 타원형으로라는 게 그냥 딱 부사어로 만들어 버리는 자격이야. 그게 뭐 이거는 보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뭐 때문에? 복격 조사가 사용이 됐잖아요. 자, 부사격 조사가 사용이 됐잖아. 그래서 당연히 보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딱 부사어입니다. 자, 리을입니다. 이거 원래 그의 사진이 좋죠. 복격 조사 이와 가가 쓰였죠. 기온이 올라가자 얼음이 물로 되었다. 로 이것도 뭐예요? 아까 부사 격조사에 여기 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었습니다. 마지막 14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14번. 모음 변동의 사례입니다. 자, 우리 정답 나올 때까지 한번 볼게요. 기억. 어간의 단모음과 우리 단모음은 아, 에, 어, 에, 오, 으, 우, 유, 이에 대한 겁니다. 어미의 단모음이 결합하면서 우리 단모음에 관한 거 화요일마다 실시하고 있는 문법 수업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했고요. 어미의 단모음이 결합하면서 어미의 단모음이 탈락해서 발음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맞는가 볼까요? 뭐 탈락은 맞는 것 같은데 기억을 보니까 기쁘어가 기뻐가 됐습니다. 결국 탈락한 것은 으가 탈락했죠. 어미 탈락이 아니에요. 간의 탈락이죠. 기쁘다의 기쁘의 으가 탈락했으니까 정답 아닙니다. 니은 어간의 단모음과 어미의 단모음이 결합하면서 하나의 이중모음으로 합쳐져서 발음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띠어도인데 자, 띠에 위, 합쳐져서 띠여도 이러고 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뭐야? 단순히 어가 여로 된 거죠? 자, 이거는 반모음 이가 첨가한 거잖아요. 하나의 이중모음을 합쳐진 게 아닙니다. 보세요. 띠와 어가 띠와 여로 됐잖아요. 자, 예에 사실 뭐가 첨가된 거야? 플러스 반모음이 첨가된 겁니다. 반모음 첨가. 자, 여러분 반모음 첨가라는 게 뭐예요? 반모음 첨가는 왜 우리 그 이중모음 앞에 살짝 덧나는 이 있죠? 이어, 이야, 요럴 때 이어, 이 요게 반모음이야. 그래서 반모음 첨가 되게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꽃이 피어를요 피여라고 발음하는, 물론 원칙적으로 좋은 발음은 아닌데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바로 반모음 이 첨가라고 합니다. 자, 디귿입니다. 어간의 단모음과 어미의 단모음이 결합하면서 그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나 볼까요? 디귿. 맥구어가 맥워 반모음 첨가되지 않았죠. 이게 만약에 반모음이 첨가되려고 한다면
메꾸여 이렇게 썼을 거예요. 3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4번 어간의 단모음과 어미의 단모음이 결합하면서 어간의 어미의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피어가 자, 피여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비여 이거 뭐야? 또다시 어만 여로 바뀌었죠? 그래서 자, 비의 이와 어가 이와 여로 바뀌었잖아요. 이거 뭐 반모음 첨가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바뀐 게 아니에요. 5번이 정답이에요. 어간의 단모음과 어미의 단모음이 결합하면서 어간의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었다. 자, 마시어라 마셔라 한번 보겠습니다. 마시어라 마셔라. 자, 다시 해볼게요. 이 부분 보겠습니다. 이 어가요. 쉬어가 돼 있죠? 그죠? 쉬어니까 쉬어. 보이십니까? 쉬어라는 게 이렇게 적어도 괜찮고 이렇게 적어도 괜찮습니다. 자, 어때요? 느낌 와요? 얘는 지금 어때? 얘는 그대로잖아. 그지? 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뭐가 문제야? 얘가 문제야. 자, 요거를 정리를 다시 해보면 이래 볼 수 있죠. 단모음 이 플러스 단모음 어는 반모음 이 플러스 단모음 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요거를 우리가 축약이라고 공부했었어. 모음 축약. 근데 이거 아닙니다. 이제는 모음 교체 현상입니다. EBS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꽃이 피어가 펴 한 글자 된 것을 축약이라고 하지 않아요. 적으면서 한번 볼까? 선생님이 좀 넓은 데다 적을게. 이쪽입니다. 꽃이 피어가 꽃이 펴가 된 것을 기존에는 축약으로도 봤잖아요. 근데 이제 아니야. 이와 어라는 단모음과 단모음이 피어 이어 그래서 반모음과 단모음으로 바뀌었다. 좀 달라졌습니다. 문법이. 자, 이렇게 해서 14번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제입니다. 15번 해설 영상입니다. 학습 활동을 수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가 않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자. 우리 친구들이 무서워하는 중세국어입니다. 중세국어 사실 뚫어보면은 굉장히 이론이 단순합니다. 자, 학습 활동 많이 나와 있는 건 아니네요. 내용이. 자료 보겠습니다. 우리 그 월인석보는 굉장히 긴 책이에요. 월인청강지곡과 석보상절이라는 걸 합치는 거고, 세조가 자신의 어머니 소원왕후 심씨가 불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세조의 어머니니까 세종대왕의 아내겠죠? 자, 그 소원왕후가 사실은 되게 독실하고 절실한 불교 신자였대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지어준 글이 바로 부처의 일생에 관한 글, 월인석보라는 글입니다. 자, 한 줄 정도만 우리 한번 볼까요? 부왕이 나와 맞더시니. 자, 부왕이, 자, 오늘 같았으면 아마 이게 왕이니까 부왕께서가 있을 텐데 이때는 이라고 했습니다. 부왕이 나와서 맞더시니. 자, 요 해석이 밑에 보면 맞으시더니. 지금은 어때요? 순서가 좀 거꾸로 되어 있죠. 자, 이 시라는 것은 바로 주체 높임에 선험할 어미입니다. 자, 우리 그럼 뒤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높임의 중요 중에서 높임의 종류 중에 주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이 오늘날은 시라는 선어머러미를 통해서 실현이 되죠. 하지만 중세국어 때는 시나 샤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게 시나 샤가 붙는 환경이 좀 다릅니다. 자, 우리 시는요 플러스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 오고 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 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보시고 뭐 때문이죠? 네, 여기 이렇게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샤는 보샤 뭐 때문이죠? 아라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 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체높이법은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맞더시니 태자이 태자가 나자들어 나아가서 머리를 쫓아봐 이렇게 돼 있죠. 머리를 조아리고 란 뜻이야. 자, 여러분 되게 이상한 형태가 나왔습니다. 머리를 그냥
쪼아려 한다면 만약에 쪼아 이러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지 않았어. 얘는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된 걸까? 자, 바로 그 유명한 객체 높임법입니다. 자, 이 단어의 유형은 아마 조, 삽, 아였을 겁니다. 자, 뭐 때문이에요? 여기에 숨겨져 있는 높임의 대상을 찾아보도록 해야 돼요. 자, 부왕께서 나와 맞으시는데 태자가 나아가서 머리를 조아렸어. 누구에게요? 부왕께, 임금님께 이 말이죠. 자, 아들 왕자님께서 임금님께 머리를 조아렸다. 자, 요거 누구누구에게가 부사어잖아요. 부사어와 목적어 높이는 걸 뭐라고 그러니? 바로 우리는 객체 높임법이라고 합니다. 객체 높임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객체 높임법이란 문장의 을을 붙는 목적어나 문장의 누구누구에게 대신에 깨가 들어가기는 합니다. 오, 실수. 부사어를 높이는 겁니다. 자, 이런 객체 높임법 현대국어는 엿주다, 배다, 모시다, 들이다 같은 특수 오히려 실현이 되걸랑. 근데 중세국어의 객체 높임법은요. 삽, 잡, 이라는 되게 특이한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실현이 된다. 자, 그런데 얘들도 형태가 이렇게 종류가 있어. 자, 우리 친구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거 순격음 비읍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순격음 비읍이 붙는 게 있고 그냥 비읍이 붙는 게 있습니다. 자, 당연히 환경이 다릅니다. 자, 이렇게 그냥 비읍으로 끝나는 것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자, 그리고 순격음 비읍이 붙는 것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입니다. 예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예문 자, 우리 보다처럼 어간이 이렇게 울림소리 모음으로 끝나잖아. 자, 그러면 잡 얘가 붙어요. 잡 고 높은 사람을 봤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모음을 만나볼게요. 잡 물론 이어적기로 적었을 거야. 잡 하나만 더 해볼까요? 높은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자, 듣다는요. 자음으로 끝났죠? 자, 그런데 디귿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요거 얘가 붙어요. 뭐 그까지는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잡니 높은 사람의 말을 들었니 목적어를 높였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어적기로 됐을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만약에 이게 좀 특이한 색깔로 한번 해볼까? 좋았어. 분홍색으로 해보겠어. 자, 요 순경은 비읍이 나중에 되면 사라진다는 거 알고 있죠? 뭐 그렇게 먼 미래도 아닙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후로 100년 이 안에 100년 안에 얘가 사라지게 돼요. 근데 어떻게 사라지나? 우나 오로 대체가 돼요. 다른 모음과 결합하는 반모음 우가 되죠. 다시 말해서 얘가 나중에 되면 우나 오가 된다는 거야. 자, 우나 오가 된다는 거 한번 해볼게요. 50년만 지나도 와. 저 오늘날 우리 왜 고와 무서워 그죠? 도와 추워 해서 요 순경음 비읍이 우나 오로 바뀐다는 거 여기에서도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양한 어떤 월인석보나 뭐 월인천강지고 석보상절 이런 글을 봤을 때 요런 형태가 나와 있더라. 뭔가 이자와 뭐 이런 거 있죠. 이자가 있고 뭐 이렇게 와 요게 객체 높임법 잡이 들어간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 요게 사실은 요거였다. 객체 높임법 선어발음이 삽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주체 높임은 주어를 높이는 거, 객체 높임은 을을이 붙는 목적어나 뭐뭐에게가 붙는 부사어를 높이는 것. 실현 방법은 선어말어미 선어말어미 쌉. 하지만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을 때는 주체 높임법은 시, 객체 높임법은 비읍으로 끝나는 녀석들. 그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그 어미가 왔을 때는 샤, 그리고 객체 높임법은 순경음 비읍으로 끝나는 녀석들. 자,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원위치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한 줄 머리 좆잡아. 자,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어머나, 1번 정답이에요. 맞더시더니가 맞으시더니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회상선어말어미 더는 높임선어말어미 뒤에 놓였군. 맞아요? 앞에 있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왜 틀려 이거? 그지? 시가 높임이잖아. 더가 앞에 있잖아요. 정답은 그래서 1번 아니겠습니까? 자, 2번도 볼게요. 백성달희. 자, 요게 대응되는 게 이는 여기 이가 있잖아. 아마 이들이 옛날에 달이었나 봅니다. 자, 맞는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백성달이 백성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달이 결합해서 복수를 표현했고 이거 복수 전미사겠어. 그지? 3번은 또 되게 쉬워요. 3번은 꽃, 비코가 꽃을 뿌리고 그래서 꽃은 목적으로 쓰였겠죠. 궁에 들어가 어디에 장소는 부사격 조사. 아까 선생님이랑 우리 조사 한번 잡아봤죠. 대응대설문이 의는 부사격 조사 너무 맞습니다. 자, 안부를 무자원이라. 이거야 이거 바로 이거라고. 자, 여기 보면은 무자 순경은 비읍 니 뭐 아가 있었을 거야. 뭐 이렇게 아니라 이런 게 왔을 거야. 자, 그런데 얘가 없어지면서 오가 돼서 무자 오니라가 됐겠죠. 객체 높임법이었습니다. 자, 아까도 우리 잠깐 봤겠지만 듣다나 묻다처럼 디귿 받침 있는 것 잡이라고 아까 선생님이 슬쩍 얘기했었죠.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들 문법 잡을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화요일마다 매주 진행되는 문법 수업과 그리고 다양하게 찍고 있는 영상 강의 수업 그리고 이렇게 김봉서나 상상 모의고사를 풀이해주는 해설 영상까지를 잘 이용해 준다면 문법 시간은요 확 줄어지면서 여러분들 독서 푸는 데 시간에 덧붙임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화이팅입니다. 연하민들 빠샤.